여기 보면 이렇게 작게 써놨습니다. 사업비 차감 후. 사실은 선수수료입니다. 선빙을 뜯는 거예요. 사업비를 뗀 돈을 자기들은 원금이라고. 이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냐 명확하게 밝히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저는 금융감독원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왜 보험회사에 저 돈을 맡겨야 됩니까? 내 돈을? 10만 원을 내면 8,500원은 보험사가 주머니에 넣고요. 91,500원으로 운용을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낸 돈이 본전까지 가는 해가 길게는 10년, 15년까지도 걸려요. 실제로 그래서 운용한 결과가 어떤지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데 들어가서 내려가야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최초 판매일, 이게 보험들은 한 번 상품을 만들면 지금까지 쭉 파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서 1년 정도 팔고 없애요. 그리고 다음 상품을 만들어서 나오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납입 원금, 지금까지 가입자들이 낸 돈이 1,436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얼마냐? 1,518억 원. 플러스는 됐죠. 근데 5% 정도 플러스 됐습니다. 10년 사이에. 10년 동안 5%? 아까 말한 2.58%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2016년에 판 거 1,429억인데 이제 똔똔입니다. 1,440억. 그죠? 그 다음에 2009년 이건 한 15% 정도. 2009년 15년 됐는데 15%. 여기 보세요. 2009년에 만든 거 1151인데 1397이고 1896억을 넣었는데 지금 1359억인 상품도 있습니다. 나 연금을 분 건데 노후자금으로 마련하려고 썼는데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설명을 내가 못 들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거기에 달린 댓글들인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그래서 보신 거예요. 매달 50만 원씩 5년을 넣었으니까 이게 그죠? 3천만 원을 분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서 해지했더니 마이너스 800만이 나왔다. 왜냐면 5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분이 약간 보고 욱해서 해지를 했더니 마이너스 800만이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세금 돌려받은 것도 다 돌려냅니다. 이자까지 더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3천만 원을 붓고 아마 절반 조금 넘게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이 세금은 내가 이미 받았던 돈이긴 하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한 방에 다시 그걸 다 토해낸다. 이분도 보험은 무조건 손이다. 7년 붓고 생각했는데 원금보다 조금 받았다. 들을 땐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업비라고 8.5% 뜯어가고 연 1.5%. 지금 요새 이자가 높아져서 2.58이지 그전만 해도 1%대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넣고 미라 만든다는 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한번 해지하면 얻어맞기 때문에 미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신 분들은 불만이 있죠. 지금 아직 가입을 앞에 계신 분들은 20, 30대여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이제 아이고 야 보험 이렇게 좋네라고 들겠지만, 이미 가입하신 선배분들의 이 애절한 사연들, 야 나 이렇게 당했다. 이거는 보험사 가보면 이렇게 거기 그 후기들 있는데 좋은 글만 막 올라와 있어요. 아 이런 걸 이제 알았네요. 뭐 모두 함께 행복해요. 이러는데 정말 행복할까요? 그래서 정말 왜 얘기를 안 해주느냐? 정말 얘기 안 해줘요.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런 얘기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저 밑에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이거 제가 확대해놔서 그렇지 실제로 홈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요거 거의 잘 안 보이고요. 이걸 눌러도 저 끝에 가 있는데 되게 이렇게 뭉쳐서 써놨어요. 예약 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가입자한테 보험금 주고 보험회사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얼마인지 얘기를 해야죠. 그럼 내가 얼마를 떼고 하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라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또 딴 보험인데 은행의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알까요 사람들이? 예금 적금과 다르다고? 그래 너네 보험이지 라고 지나가겠죠.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받아간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돼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1조 원 이상 연금저축보험을 판 보험사들의 목록이고요. 보면 수익률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익률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3년 수익률 있고요. 5년, 7년, 10년. 물론 뭐 10년에 마이너스 난 0.08인 데도 있어요. 이게 10년간 1.96이 아니라 매년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르죠.
분명히 돈을 떼고 91,000원, 92,000원, 93,000원으로 부었는데 내가 낸 원금의 2.15%를 혹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속 플러스네? 그럼 내가 해약할 때 본전 넘어갔어야 되는 거잖아 고 생각하잖아요. 금융감독원이 뭐라고 표현해놨냐, 저는 금융감독원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개요. 근데 저것만 보고는 이걸 사실은 사람들이 잘 볼 수가 없죠. 길게 써놨는데 중요한 부분만 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이거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수익률은 수수료를 떼고 나서 남은 돈을 굴린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1,000원, 92,000원을 연평균 1.9%로 굴렸다. 저러면 한 5년 걸립니다. 예, 본전이 되는 데까지만 해도.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뭐 보험사야 그렇다고 치지만 정부기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어떠냐? 내가 가입하려고 이제. 예, 앞에 저분들은 그러신 거 알겠어요. 그럼 나는 어떨 것 같냐? 이걸 또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험담보화라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내가 들 수 있는 보험을 지금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딱 보험사별로 1등부터 보험료가 제일 싼 데가 얼마고 제일 비싼 데가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그중에 연금보험이 있고요, 연금 저축보험이 있어요. 이걸 눌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쫙 떠요. 어느 보험사가 제일 그래도 돈을 많이 챙겨주느냐가 뜹니다. 1등이 IBK 연금보험이에요. 이 조건이 뭐냐면 10년 동안 10만 원씩,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부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10년 동안 이 회사가 불려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1200이죠. 10년을 부었기 때문에 20년 뒤에 1700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지를 하면 한 40% 수익이 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자율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같은 돈을 저축은행도 여러분들 꼭 어디 안 가셔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이제는 판 이런 거 말고 그냥 조금 괜찮다 하는 예금에 넣는다고 치자고요. 매달 10만 원을. 그러면 한 4.3% 됩니다. 지금 이자가. 그러면 10년 부으면 1,400이 돼요. 이자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이거를 또 10년간 그 저축은행들 것 예금 중에 뭐 4.3%짜리 있어요. 괜찮은 게 있어요. 부었다고 치자고요. 1,936만 원이 나옵니다. 1,700이죠. 예? 한 200만 원 이상 내가 더 벌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200만 원 이상 어디서 샜단 얘기죠. 심지어 여기는 세금도 안 떼요. 보험은 세금도 안 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막 100만 원씩 이자에서 세금을 내고 나서도 이 정도예요. 그럼 내가 왜 보험회사에 저 돈을 맡겨야 됩니까? 내 돈을? 수수료를 떼가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연금이잖아요. 근데 저거 내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는 하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만 살다 보면 그런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대신 굴려주면 고마울 거고, 그걸 보험회사도 당연히 돈을 벌려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죠. 제 말은 수수료를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걸 자기들이 선수수료를 떼면서도 얘기를 안 하면서 원금 보장을 해준다느니, 이게 무슨 들어놓으시면 뭐 엄청난 노후에 막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누가 등 따시고 배불러요? 자기가 등 따시고 배부른 거지, 보험회사들이. 그래서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보험을 들어보시면 약관이라고 책 같은 걸 줍니다. 이런 걸 하나 줘요. 근데 웬만한 사람 그거 한 3페이지 읽다가 포기합니다. 이거 다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약관인데 인터넷에서 PDF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공을 안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PDF는 여기 있죠. 검색에 수수료라고 치시면 쭉 내리면 이게 뜨는데,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삭제가 됐는데 80페이지짜리 약관에 이 수수료는 29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별첨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슬쩍 써놨어요. 뭐 1.3 합점이 이게 합치면 이제 4.5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합하면 넘어가면 이제 5가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관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에 나중에 주장을 하면 그때 받으신 약관이 있어요. 있다고요? 어디에요? 막 뒤져서 이건 29페이지 맨 앞쪽에 있는 편이고 한 40페이지, 50페이지가 있는 것들도 많고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봐야 이 약관이 계약서기 때문에 계약서상 우리가 이미 사인을 하고 우린 내겠다고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때는 뭐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심지어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 연금 이렇게 들면 확인도 안 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연락 오셔가지고 야, 보험회사에서 내가 몰랐던 보험이 있는데 나 좀 있으면 보험금을 준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떼이시고 나서 그거 받는다고 지금 좋아하시냐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보험회사도 이렇게 팔아놓고 나면 어차피 이 사람 도망을 안 갈 거고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효자 상품입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돈 준다 그러면 받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저거 들었다 500만이나 있으니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 거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만지를. 그래도 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돈 굴리는 게 사실 안 맞는, 체질에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내가 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다가 그냥 써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강제저축의 약간 개념으로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이 있고요. 설계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드는 연금저축보험의 6분의 1만 온라인이고 5분의 5는 설계사입니다. 워낙 이분들이 마케팅을 잘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설계사로 드는데 보세요. 온라인은 그래도 합치면 한 5% 정도 그 아래로 수수료를 떼요. 근데 설계사분들은 합하면 7, 8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같아요. 거의.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드시는 게 낫다. 설계사분들이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설계사분들한테 해서 들은 경우가 많은데 이걸 보시면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3%를 떼가죠. 요거를 성공보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험사와 설계사가 나눕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든지 한 6년 7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설계사한테 전화가 왔대요. 보험 확인해 보셨어요? 자기가 팔았잖아요. 보험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이 회사가 이걸 잘못 운영해가지고 지금 열어보시면 본전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진짜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좋은 상품이 새로 나와서 그걸로 옮기시라고. 그러면 그 설계사분은 10년간 수수료를 더 받습니다. 또 받습니다. 이게 10년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건 없는 거거든요. 이것만 내는 건데. 근데 이 구조를 내가 모르니까 저렇게 고마운 설계사분인데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를 챙겨가지고 이번에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드시라고. 야, 고맙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고마우시겠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핵심인데 이미 드러났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일부 보험사, 아주 극히 일부 보험사가 이런 걸 또 알려주긴 합니다. 꿀팁. 원래 30만 원을 만약에 한 달에 부었다. 10년 후에 3,900만 원을 받는데 만약에 나는 계약은 10만 원으로 하고 나 여윳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 추가로 넣을래요. 20만 원을 따로 넣으면 돈이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자기들 여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추가 납입 금액에는 낮은 사업비가 부과됩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실제 계약을 하면 8.5%를 떼가지만 여기는 이렇게 되면 여기는 8.5%를 떼가고 여기는 한 4%, 3%를 떼요. 추가는. 이걸 알면 이왕 드신 분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30만 원을 계약을 하는 상태에서 전화를 하세요. 감액을 해달라고. 난 줄여달라. 감액을 하셔서 아예 보험금을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줄이고 나는 납입을 해야 돼. 나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쓸 것 같아.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다. 내 수익률을 봤는데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선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펀드와 보험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보험이 아니면 이걸 옮길 수가 있어요. 펀드로. 그럴까봐 이게 제가 보험사에서 가지고 온 건데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저 펀드 가시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납니다. 16, 18 작년에 안 좋았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건 작년이잖아요. 그죠? 요 앞으로 쭉 가면 수익이 좋았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적립식으로 하시면 어쨌든 펀드가 보험보다는 수익률이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미래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현재까지는 펀드가 수익률이 낮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옮긴 게 하나 있는데 갖고 계세요. 어쩔 수가 없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이나 방송을 딱 봤는데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막 검은 무슨 요일 이러고 뭐 코스피 무너지나 이럴 때 그 뉴스를 보시는 순간 그때 옮기세요. 어차피 연금이기 때문에 언젠가 올라옵니다. 지금 막 화가 나서 옮기시지 마시고
그때 옮기세요. 그러면 수익률이 확 내가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수익률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결론을 내자면 자, 연금저축보험은 선수수료를 뗍니다. 이건 저축성보험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축을 한다는 보험 있잖아요. 그 보험은 전부 선수수료를 뗍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저보고 설명을 해주겠다고 누가 찾아와서 실컷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누군지 모르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씩 웃으면서 수수료는요? 얼마예요? 사업비는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얼굴이 갑자기 확, 저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는데 굉장히 실망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수료를 뗀다는 사실을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가 적은 상품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 더 적은 상품을 최대한 찾으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하실 때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감액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한번 크게 출렁였을 때 펀드로 옮기시는 게 그나마 연금이니까 노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112조짜리 시장이라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순간 부르르 떠는 보험업계 분들이 계실 텐데 부르르 떠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선수수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밝히시고, 그 다음에 관에서도 이걸 좀 강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지 않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 얘기하는데 좀 고쳐지질 않아서 층간소음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방송을 했는데 다음번엔 조금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